5월 6일 코스피가 장중 7,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종가가 무려 7,384포인트였습니다. 하루에만 6.45% 폭등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코스피 7,000파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역사적 상승을 기록 중인 지금 시장에서 기묘하고 그러면서도 논란 많은 섹터, 바로 건설주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에 감이 좀 있으신 분들은 벌써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건설이요? 요즘 건설 경기 폭망이라고 하던데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건설업계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 일감이 없다,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지방 분양 현장은 텅텅 비어가고 미분양 아파트는 쌓여가고 있어요. 대우건설만 봐도 지난해 4분기에만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한꺼번에 털어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건설업종 주가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무려 129% 폭등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DLENC 플러스 141%, 삼성 E&A 플러스 115%, 현대건설 플러스 90%, GS건설 플러스 90%, 그리고 일부 건설 관련 중소형주 중에는 연초 대비 무려 플러스 521% 급등한 종목도 나왔습니다. 지금 건설업의 상황은 마치 겉은 폭풍이 몰아치는데 안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화로 같은 겁니다. 밖에서 보면은 무너질 것 같은데 불씨는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 건설주의 위대한 디커플링을 만들어낸 세 개의 엔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투자자로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될 리스크와 지금 당장 여러분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엔진입니다. 2016년 2월 28일 중동의 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유가가 폭등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전쟁의 국면이 바뀌면서 시장이 주목한 건 딱 하나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재건이 시작된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파괴된 중동 에너지 인프라의 복구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교보증권과 NH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최소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조 원 규모입니다. 정유가스 설비, 발전소, 항만, 도로, 다시 지어야 할 게 산더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를 누가 할까요? 자, 중동은 원래 한국 건설사들의 전통적인 텃밭입니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에서 수십 년간 플랜트 사업을 해오며 신뢰를 쌓아왔죠. 교보증권 이상호 연구원의 말을 빌리면 현재 전쟁으로 파괴된 주요 시설이 약 27개인데 그 시설을 원래 지었던 회사가 재건 수주를 받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설계도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요. NH투자증권은 이 37조 원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최대 50%, 약 18조 원 규모를 수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 E&A를 필두로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ENC가 핵심 수혜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중동 수주액은 고작 3억 1622만 달러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49억 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93.6% 급감한 수치입니다. 전쟁이 한창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이 사는 것은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기대라는 겁니다. 마치 땅에 씨앗을 심는 것처럼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시장은 이미 수확철을 가격에 넣고 있는 겁니다.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종전 이후 재건 기대가 컸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이 지연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 이란 협상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향후 주가 방향의 1차 분기점이 됩니다. 두 번째 엔진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저렴하게 잘 짓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IM증권의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지은 신고리 3, 4호기의 건설 당하는 메가와트당 약 300만 달러였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도 메가와트당 약 500만 달러 수준이었죠. 반면 유럽의 핀란드 올킬루오토와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은 메가와트당 800만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유럽보다 원전을 2배 이상 싸게 짓는다는 뜻입니다. 이 경쟁력이 이제 본격적인 수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체코 두코바니 원전 2024년 6월 한수원이 팀코리아를 이끌고 프랑스 EDF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규모는 최소 24조에서 30조 원,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무려 15년 만에 유럽 원전 수출입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 올해 2분기 중 본계약 체결이 임박해 있습니다.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현대건설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EPC 본계약 체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마타도르 프로젝트, 현대건설이 페르미아메리카와 함께 대형 원전 무려 4기, 총 4기가와트 건설의 기본 설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대형 원전 설계를 맡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EPC 계약이 성사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펠리세이즈 SMR 300, 현대건설이 미국 홀텍과 함께 준비 중인 소형 모듈 원전 SMR 사업입니다.
홀텍은 이미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삼성 E&A는 미국 인디아애나주 저탄소 암모니아 프로젝트 EPC를 4억 7,500만 달러에 수주했고 LNG 플랜트에서도 추가 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정했는데 이 중 에너지 분야에 2,00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원전이 핵심 항목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3년간 글로벌 원전 에너지 인프라 수주 사이클은 약 1,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이 동네 식당 사장님인데 갑자기 강남에 프리미엄 레스토랑 3군데에서 동시에 셰프 제안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이제 동네 식당 사장이 아니라 스타 셰프입니다. 평가 기준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증권가에서 리레이팅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PBR 0.3배에서 0.5배였던 저평가 건설주가 에너지 인프라 원전 기업으로 재평가받으면서 PBR이 1.3배에서 1.5배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세 번째 엔진은 건설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린 구조적 변화입니다. 코스피가 1년 만에 2300에서 7384까지 치솟을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핵심 기반이 있습니다. 첫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실적 호황. 5월 6일 장중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26만 원대, SK하이닉스는 160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둘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이 정책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한국 시장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자, 그 결과 반도체 대장주들이 일단 한 차례 올랐고 그 다음 시장의 눈이 다음 주도주는 뭐지? 하며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섹터가 바로 건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평가의 무덤이라 불리며 외면받았던 건설주에 원전과 중동 재건이라는 강력한 내러티브가 붙자 IT 섹터에서 이탈한 수급이 대거 유입된 겁니다. 수급이 바뀌면 주가는 먼저 오릅니다. 실적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냉정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불편한 진실 첫 번째, 현장의 겨울은 여전히 매섭다. 대우건설은 2025년 한 해 동안 8,154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분양 관련 손실 처리 비용이 2024년 5,244억 원에서 2025년 1조 538억 원으로 2배나 뛰었습니다. 한 해 만에 손실이 1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국내 지방주택시장의 미분양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반등의 원년으로 꼽힙니다. 증권가 컨센서스상 대우건설의 2026년 영업이익은 5,143억 원 흑자 전환 이 전망됩니다. 하지만 1분기만 놓고 보면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1,151억 원에 그쳤습니다. 자, 극적인 반등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불편한 진실 두 번째, 기대감의 선반영, 밸류에이션 부담. IM증권 리서치에 따르면 주요 건설 5개사,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ENC, 삼성 E&A의 2026년 기준 합산 PBR은 이미 1.3배, PER은 18.7배까지 올라왔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후 업종 PBR이 1.5배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김선미 연구원은 원전 수주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단기 주가 급등 피로도와 기대보다 더딘 수주 속도를 감안하면 하반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 세 번째, 수주 계약서가 아직 없다. 현대건설의 미국 텍사스 4기가와트 원전, 대우건설의 체코 본계약, 삼성 E&A의 LNG 추가 계약, 모두 기대되는 얘기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 계약서에 서명이 안 됐습니다. KB증권 장문준 연구원의 말처럼 이제부터는 실제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수주하느냐가 주가를 결정하는 국면입니다. 기대만으로 버티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변동성도 커집니다. 불편한 진실 네 번째, 호재가 리스크로 돌변할 수 있다. 중동 재건이 기대되는 이유가 전쟁 때문인데 역설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면 유가가 폭등합니다. 현재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에서 80달러 수준인데 이게 100달러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들의 공사 원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원가율 상승 압박은 이미 올해 1분기 실적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유가는 중동 발주처의 지갑을 채워주는 동시에 건설사의 마진을 갉아먹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기묘한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3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건설주 투자에서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첫 번째, 미국-이란 협상 뉴스를 매일 모니터링 하세요. 지금 건설주 주가의 가장 강력한 단기 트리거는 중동 재건 기대감입니다.
협상이 진전되면 주가가 오르고 결렬되면 급락할 수 있습니다. 주가 급등 국면에서 매수했다면 반드시 협상 뉴스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루틴을 만드세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 이란 제재 완화 여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체크포인트 두 번째, 수주 계약서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건설주 주가는 기대를 먹고 있습니다. 이 기대가 실제 계약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주가의 다음 레벨업 시점이 됩니다. 반대로 계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급격한 되돌림이 올 수 있습니다. 투자하신 종목의 다음 이벤트가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올해 가장 중요한 계약 일정은 대우건설의 체코 두코바니 본계약 2분기 예상, 그리고 현대건설의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EPC 계약 2026년 내 예상입니다. 체크포인트 세 번째, 국내 미분양 지표와 현금 흐름을 함께 보세요. 해외 수주 호재에 눈이 멀어서 정작 그 회사의 국내 재무 상태를 놓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세요. 미분양 관련 손실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분기별 영업이익률 추이, 순차입금 변화, 분양 현장별 완판 여부를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해외는 성장 엔진이고 국내는 생존 기반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건설주 랠리는 3개의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소 37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중동 재건 특수. 아직 불은 붙지 않았지만 미국-이란 협상 진전에 따라 언제든 폭발적인 수주가 터질 수 있습니다. 둘째, 24조 원의 체코 원전부터 미국사 기가와트 대형 원전 팰리세이즈 SMR, 불가리아 코즐로두이까지. 한국 건설사는 이제 아파트 짓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인프라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기업으로 정체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PBR 재평가의 본질입니다. 셋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7000 불마켓이 만들어낸 수급의 힘. 하지만 동시에 3가지 냉정한 눈도 잃지 마세요. 아직 계약서가 없다는 것, 국내 현장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호재가 리스크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 결국 건설주를 단기 테마로 볼 것인지 산업 체질이 바뀌는 구조적 기회로 볼 것인지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환호가 실제 이익이라는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 그것을 먼저 확인한 투자자가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시장의 뜨거운 열기에 휩쓸리기보다 데이터라는 차가운 잣대로 여러분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언제나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